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수많은 위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해줄 말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 앞선 사람들의 이렇게 지혜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죠.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결정적일 때 내가 애한테 해줄 말이 없죠. 안 그래요? 해줄 말 없고 신경질만 나고 막 속은 상하고 막 애한테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해줄 말이 없으니까 어때요? 짜증내는 거죠, 엄마들이. 우리가 짜증낼 때 주로 그거예요.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해줄 대책이 없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신경질 내가지고 애 더 열받게 만들죠. 사춘기 되면 다 이렇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지 말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유태인들이 이렇게 살듯이 우리도 인생의 지혜를 쭉 물려받아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아이한테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명희라고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3번 죽을 뻔했고 군대 가서 3번 죽을 뻔했어요. 3번. 아까 말씀드린 게 제일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 전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게 있죠. 구타당하다가 살려 돌락해가지고 제가 가서 부대 뒤집었다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첫 번째 있었죠. 그 다음에는 정신병원에 넣어둘라는 사건이 있었어. 하도 막 이상한 사이코 같은 그 직원을 만나가지고 파출 소장을 만나가지고 파출 소장이 하도 막 갈구니까 도저히 막 애가 못 견뎌가지고 자기 정신병원 좀 입원시켜달라고 정신과 검사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 그것도 어떻게 지나갔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아까 같은 애가 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작년 봄이었어요. 벌써 1년이 지났죠. 지금 어떤지 알아요? 작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그 자기 부대에 영웅이 돼 있잖아. 자기는 구타하던 그 제일 골 때 있는 고참을 신고해가지고 제주도로 보냈고 그래가지고 그 부두 내 평화를 찾아왔다고 해서 영웅처럼 돼 있어요. 지금은 조그만 배를 타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배를 옮겼어요. 그 작은 배, 맨 처음에 가서 막 맨 맞던 그런 규모의 작은 배를 옮겼는데 지금은 그 배의 전경 4명 가운데 가장 고참이 돼 있잖아요. 굉장히 안정돼가지고 여유도 있고 뭐. 내 사진 보여줬어요. 좀 큰 사진 보여줄게요. 여기 우리의 사진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 아씨, 이거 저기 있어야 되겠다. 스크린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몇 달 전에 우리 외박 나와가지고 대구에서 가장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금 직원하고 외식하는 사진. 안 보인단 말이지. 이거 가까이 와서 한번 봐. 얼마나 기공자처럼 생겼는지. 지금 이제 딱 왔는데 그 위기를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1월달에 얘가 외출 나와가지고 그 지금 평택에 근무하잖아요. 평택 시내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한 편 봤대. 라이프 오브 파이. 좋은 사람 있어요? 영화 보고 뭐하노? 그럼 뭘 본단 말이고 라이프 오브 파이도 안 보고. 대화가 안 되는 대화. 라이프 오브 파이 이야기죠. 우리 실제 소설책 있잖아요. 파이 이야기. 이걸 영화화 시킨 건데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나더니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영화를 이 파이 이야기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아빠로부터 듣고 또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 하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급히 라이프 오브 파이를 다운받아 봤잖아. 영화관에까지 우리 못 가고 보니까 이 파이라는 주인공이 배를 타고 캐나다로 인도 사람인데 가족들이 캐나다로 이주하다가 난파를 당해요. 그 배가 침몰하죠. 침몰하고 엄마 아빠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은 거야. 그 난파선에 타고 조그만 보트에 타고 막 오랫동안 막 배에서 시달리다가 겨우 구조돼가지고 이제 살아남은 이야기를 자전적으로 파이가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이야기죠. 근데 거기 보면 실제로는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막 아빠, 엄마가 막 누구한테 죽고 막 자기는 막 배에 난파당해가지고 겨우겨우 산 이야기인데 파이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거 하면 영화를 봐야 되는데 정말 아름답게 보세요. 이 사건을. 배가 난파되고 부모를 잃고 망망대해 떠가지고
막 죽을 똥 살똥 하면서 이렇게 겨우 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말로 해서 안 되는데 정말 아름다운 막 이런 스토리로 재해석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 배가 소속한 회사 있잖아요.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불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직원들이 둘이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 파이한테 묻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너무 황당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줄 수 없다. 사실대로 이야기만 했거든. 그러니까 파이가 이렇게 말해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배 안에 있던 식당에서 어떤 식당의 요리사가 요리를 했는데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항의를 했더니 요리사가 막 화를 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아빠하고 요리사하고 싸우다가 막 요리사 때 엄마 아빠가 죽고 뭐 이런 이야기라. 그러다가 배가 난파되고 막 이래가지고 혼자 떨어져 나오고. 이게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고 너무 속상한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파이가 경험한 사실이고 영화의 전반부를 영화의 전체를 흐르는 너무 아름다운 그 표류 장면 이런 거는요. 이 사건을 파이가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파이가 마지막으로 물어요. 당신은 어느 이야기가 더 좋습니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절망하게 한다면 그걸 다시 해석해야 하는 거죠.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애가 그 영화를 보고 나오더니만은 인생의 해석에 관한 영화래.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애가 그 어려운 이야기를 어려운 과정을 지나오면서 아빠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듣는 귀가 생긴 거야. 그 영화를 보면서도 자기 인생에 비춰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괜찮아. 인생은 해석한 것이다. 내게 오는 잠을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체념이고 절망인데 사실 그게 아니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과 이렇게 살아야죠. 아이들에게 일어난 사건 이런 것들을 항상 내가 새로운 눈으로 재해석하고 거기서 용기가 될 만한 것들을 찾고 그것을 추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열매를 추수하는 것도 똑같아요. 많은 과정을 거치죠. 씨를 심어서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어요. 여름에는 뭐 태풍도 오고 그죠? 가뭄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병충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결국은 늘 뭐해요? 씨를 뿌려서 1년에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목표하는 것은 열매를 따는 거죠.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많은 삶을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열매를 내가 따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죠. 오늘 제목이 유태인들의 지혜잖아요. 부모의 지혜잖아요. 부모의 지혜.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라는 것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제 인생의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사람이 지혜다. 지혜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서 그걸 배우면 될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내게 오는 이런저런 환경이나 뭐 이런 과정을 단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뭐 참고 체념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파이처럼 각색하는 거죠.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제가 강의 때마다 자주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봄날 아침에 형이 막 울어서 일어났어. 엄마는 공장 노동자였어요. 밤에 일하러 갔어. 우리 삼형제가 아빠하고 잤는데 아빠가 평소에 앓던 폐렴 때문에 형이 아침에 막 울기 때문에 내가 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여기 아버지가 또 돌아가셔 있어. 입 앞에 거품이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은 내가 잊혀지잖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나는요, 이 아버지가 내 초등학교 2학년 돌아가신 사건을 재해석하는 거야. 어떻게? 그때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끌어줄 아버지 같은 누군가를 나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결핍이죠. 내 인생의 결핍, 부족인데 제가 제 인생 스스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항상 내 불행의 근원을 그걸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 인생 불행했고 나는 중고등학교도 못 다녔고 슬럼가에서 자랐고 욕이 입에 배웠고 성질이 더러워졌고 이 전 모든 만악의 근원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사건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지금은 이걸 다시 해석하잖아. 그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 아버지 대신 아버지 같이 내 인생을 인도해줄
내 인생을 이끌어줄, 내 인생을 지원해줄 그 누군가를 내가 기다릴 마음이 생긴 거죠. 고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저도 내 인생의 메시아 그걸 기다렸어요. 신문 사회면으로 말하면 독지가 같은 걸 기다린 거예요. 누군가가 자네 참 똑똑한데 환경이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구나. 내가 밀어줄게. 근데 이 공상을 내가 항상 했어요. 공상. 조선일보 보면서 조선일보 사회면 보면 항상 독지가 이야기 나오고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내 독지가는 누굴까 했고 꿈꿨다니까. 나를 학교 보내줄 누굴까.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없지만 내 인생 최초의 독지가가 34살 때 만난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때 34살이 내보고 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데모를 해서 인생이 이렇게 꼬였구나 하면서 자기 지갑에서 50만원 딱 꺼내주면서요. 매달 내가 50만원씩 줄 테니까 고시원에 가서 니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34살 때 처음으로 독지가를 만났다니까. 근데 그 독지가가 단지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인생을 사는 법을 내가 가르쳐줘가지고 지금은 내가 온 데 돌아다니면서 내가 배운 이 장로들의 유전, 토라, 탈무드 이게 뭐 책에만 나온 이야기 아니고 제게 새겨진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유태인들 공동체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죠?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다른 하나는요 내가 아이들과 함께 그죠? 자랄 만한 유태인 공동체처럼 그죠? 내 주변에 그런 그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이거 유태인 공동체 이야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나 살고 있는 것과 참 많이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 만나 한편으로는 자녀교육 강의도 하지만 공부를 어떻게 잘 시키고 이걸 강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할까 소통할까 이것 때문에 제가 성경부 모임을 하잖아요. 호시어치에서 성경부 모임도 옛날에 호시어치에서 했어요. 근데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주차난 때문에 요 위에 있을 때 그 세차장 아저씨가 하도 주차 때문에 찌랄해가지고 할 수 없이 성경부 모임 호시어치에서 못하고 지금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기회만 되면 저는 항상 호시어치에서 좀 하고 싶어요. 이제 파워포인트도 있고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원래 강의는 좀 더 이제 새롭게 좀 더 질적으로 높아지겠죠. 저도 이제 비싼 거 샀으니까 그걸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한 1년 동안 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요. 하나는 현실적으로 교육적인 문제. 이제 이번에는 우리 애만 이렇게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영희도 잘하고 뭐 이랬으니까 이제 더 힘이 내가 나네. 시킨 대로 하면 되죠. 또 다른 하나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문제.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서 이 지혜를 가지고 다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런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올 한 해 동안 또 찾아뵙겠습니다. 공식적인 이제 개강은 3월 며칠인지 9일인가 첫째 금요일. 첫 금요일은 3월 1일 3일절이고 맞죠? 휴가인가? 연휴인가? 3월 8일. 3월 8일부터 첫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3월 달에 좀 주변에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3월 달에 뵙겠습니다.